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놓은 행정명령에는 한국의 반미 좌파 세력이 은근히 신경 쓰일 것이 있습니다. 외국의 테러리스트나 다른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킨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입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라는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인 여성 헤일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천조국 발행인은 트럼프가 한국인들 손에 칼을 쥐어줬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한국의 좌파들을 박멸하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천조국 발행인은 전 세계 최초 미국인 애국우파 유튜버를 표방하는 채널입니다. 권순알TV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잇따라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이 유튜브 채널은 좌파 세력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소위 선결제를 한 가수 아이유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를 미국 CIA에 신고하는 캠페인을 벌여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운영자 겸 진행자인 헤일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화제 유튜브 채널 천조국 발행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조국 발행이는 최근 트럼프가 한국인들 손에 칼을 쥐어줬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트럼프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었다. 반미 사상의 외국인들 비자 발급과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좌파들을 박멸할 것이다. 좌파들이 얼마나 두려워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좌파들은 이제 미국에 진짜로 못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제대로 행동하지조차 못할 것이다. CIA가 무슨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그런 걸 받아주겠냐라고 비웃었는데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좌빨 바퀴벌레들을 처리하라며 F킬러를 쥐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조국 발행인은 이제 저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한국 내 반미 좌파 활동을 하는 자들의 정보를 모두 CIA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악랄한 활동이 전 세계에 폭로되고 이제 진짜로 제재를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설레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한국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면서 오늘의 한 줄 요약으로 칼춤 한번 춥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조국 발행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을 벌이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좌파 성향 재판관 문영배와 이미선에 대해서도 통렬히 질타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입니다. 법원 내 좌파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노골적인 좌편향 성향을 보여주면서 대통령 탄핵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심각한 개인적 문제점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조국 발행인은 먼저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다룬 영상에서 형배야 무슨 생각으로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거야. 공정과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그렇게 만만하니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이렇게 좌파 냄새가 풀풀 나는데 누가 너를 믿을까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SNS 팔로우 목록부터가 이미 답을 말해주잖아. 김어준 같은 좌파를 팔로우하고 있는 너를 누가 곱게 볼까? 그리고 너 이재명이랑
동기라며 친구 위에 좋은 판결 하나 내주겠다는 거야 뭐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과 문영배가 동기라는 것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뜻입니다. 천조국 발행인은 또 헌재가 좌파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던데 형배야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것 맞아?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기보단 좌파의 개라는 소문이 자자해. 한국을 흔드는 판결을 내리면 네가 지키는 건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배야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 좌파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야.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너는 모든 걸 잃는 거야.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면서 한 줄 요약으로 형배야 좀 잘하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천조국 발행인은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다룬 미선아 넌 민주당의 개니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서는 미선아 헌법재판소가 주식을 거래하는 곳인지 판결을 내리는 곳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너의 존재감 대단하다 정말. 판결 하나 내릴 때마다 국민들이 네가 가진 주식과 민주당의 개노릇을 먼저 떠올린다는 건 알고 있니? 주식으로 배를 불리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아니면 민주당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게 더 뿌듯한 거야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미선아 국민들이 묻고 있어. 네 판결 기준은 헌법이야 아니면 네 포트폴리오야 아니면 민주당이야.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니? 주식 부자에다 민주당의 개노릇을 하는 판사가 과연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미선이 자기 주식 챙기려고 저러는구나. 민주당의 눈치를 또 보는 거겠지.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현실이야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헌재는 네 주식이나 민주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국민들은 너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다 보고 있다라면서 오늘의 한 줄 요약으로 미선아 넌 민주당의 개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천조국 발행이가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자유일보의 김성회 논설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트럼프 반미 친중 매국 좌파에게 핵폭탄 투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튜브 천조국 발행이가 트럼프 정부에서 반미 사상을 가진 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국내 반미 친중 매국 좌파들에겐 엄청난 핵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정부 여당인 공화당이 미국 상하 양원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SNS에서 반미 활동을 하거나 학술 논문을 발표한 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셈이다. 문재인, 이석기, 임종석, 정청래, 윤미향은 물론 수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 그리고 법조인, 언론인들, 대한민국의 반미 친중 매국 좌파들 그들은 입으로 반미와 반일을 외치며 속으로는 가족들 미국 유학 못 시켜서 안달이 나 있는데 이들의 윗선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번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미 CIA 신고를 두고 MBC와 JTBC 그리고 일부 좌파 매체가 비웃는 뉴스를 내보냈는데 그 뉴스 담당자부터 CIA에 신고해서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야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너희들 진짜 큰일 났다. 이어서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는 목회자인 이경목 목사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김문수, 박지원, 한동 관련된 눈길 끄는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독주하던 정치판에 철봉계의 거미손으로 불리는 왕년의 체조선수 김문수가 등장했다. 운동선수가 나타나자 겁먹은 강아지 한 마리가 멍멍 짖어댄다. 목포 출신 강아지 박지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철봉계의 거미손 김문수라는 것,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은 편입니다. 철봉 같은 거를 하는 모습 같은 게 때로 공개되고 하는데 지금 그 연령 70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봉계 거미손이라고 이경목 목사가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조 선수를 한 건 아니죠. 이어갑니다. 김문수 장관의 치솟는 인기에 대해 입이 근질근질한 박지원이 한마디 했다. 김문수는 이재명에게 상대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발언의 참뜻은 이재명은 김문수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의미다. 박지원의 개 짖는 소리를 반대로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박지원이 속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문수다. 과거 박지원이 김대중의 공천을 받아 경기도 부천에서 총선에 출마했을 때의 일이다.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문수와 맞붙었다.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1996년 총선 때입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당에서 김문수 현 장관을 공천 줬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의 핵심 측근이었던 박지원에게 국민회의 공천을 줘서 1996년에 경기도 부천 소사선거구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그때 김문수가 이기고 박지원이 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 목사가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수가 전라도 출신인데다 망명 시절 박지원의 돈으로 뉴욕에서 호사를 누렸던 김대중이 젖먹은 힘까지 동원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돈을 뿌리고 조직을 풀 가동했지만 결과는 박지원의 참패였다. 패배한 박지원은 김문수 이름 석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깨갱했다. 김문수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을지 짐작이 간다. 김문수에 관해서는 일단 저주를 해야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는 게 박지원의 심리 상태. 그런 까닭에 박지원의 김문수에 대한 평가는 한풀이에 불과한 잠꼬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지원이 내뱉은 말 중에 가끔 신뢰할 가치가 있는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한동훈 가발 의혹에 대한 박지원의 언급인데 매우 신빙성이 높다. 한동훈 가발설이 인구에 회자될 무렵 기자가 박지원에게 의견을 묻자 거두절미하고 딱 봐도 가발이라고 자신있게 말한 것. 박지원이 뉴욕에서 가발 장사로 돈 좀 만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뉴욕의 한인 가발 장수들은 양팔에 가발을 걸고 으시시한 흑인 슬럼가 골목에서 가발 사려를 외치며 행상을 했다. 실로 목숨을 건 일이었다. 그토록 힘겹게 가발 판 돈으로 박지원은 뉴욕 한인회장 감투를 쓰고 전두환 동생 전경환의 가방모찌로 정치에 입문했다. 별로 배운 것 없는 박지원이지만 가발 하나만큼은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목숨 걸고 한 가지에 매달리면 전문가가 되는 법 아니던가. 그런 까닭에 나는 한동훈의 가발 의혹에 대한 박지원의 견해를 신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재밌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